안녕하세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어리는 정신병원에서 의사직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박사학위를 위한 추가 연구를 계속하고 잠재적으로 교수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녀가 이 일을 해야 하는 날의 중요한 결정, 그녀의 약혼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들의 관계를 갑자기 종료했고 이 예상치 못한 이별의 여파로 말리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말리는 그것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절망의 깊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초기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방향에 적응하면서 새로 발견한 자유와 직장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공부하는 동안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 약혼자에게 크게 의존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어리는 처음에 헤어질 때까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마어리는 화해를 기다리며 설명을 기대하며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함께 자주 갔던 친숙한 장소를 다시 방문했지만 애니를 연결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파이엘의 행방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삶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이별 말을 내는 고통의 기간을 견뎌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위안을 찾는 감정과 자신의 내면의 평온함을 저울질하며 병원 주치의를 치유하는 여정에서 그녀의 초기 실수에 대해 용서하고 안내 PR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적 의무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치의는 마어린에게 중추적인 지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포용할 준비가 된 은유적인 황금 날개 나비로 변신하기를 희망하며 자기 성찰과 성장의 누에고치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새로운 경험 실현 중에 배운 교훈은 그녀를 역경에 직면한 회복력과 적응에 대한 더 큰 이해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원의 주치의가 마어린에게 특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자들과 친밀한 토론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독특한 방법으로 인해 실제 체류 이유를 잊어버린 동안 치료 중에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부는 마어린의 야간 근무 중에 이 접근 방식으로 진정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항상 그녀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젊은 의사인 호어헤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전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대학원 과정을 마쳤으며 정신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는 호어헤이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흥미로운 퍼즐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방식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흥미로운 대화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변덕스러운 인내심을 위해 지정된 별도의 병동에서 부드러운 노란색 램프 아래에서 저녁 식사 후 시간을 논문 작업에 바쳤습니다. 예술가는 레오나르도를 연상시키는 여러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호르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심을 보여주기를 거부한 호르헤의 다빈치 투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광기의 스케치를 아티스트에게 요청하여 논문을 마친 후 정신병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기념품으로 호르헤는 환자에게 투여한 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마를렌과 열정적으로 흥분을 나누었습니다. 저녁 약 복용, 그는 2개월 동안 치료했던 소나타라는 환자의 경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소나타는 축구 경기 참가를 포기하겠다고 다짐했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충성을 바쳐 긍정적인 진전을 신호했습니다. 호르헤는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재발 없이 지속적인 성공을 바랐습니다. 마어리는 대화 중에 자신의 논문에 대한 이 사례에 대해 호르헤가 더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부 환자가 주장했던 오래된 CEST의 유령으로 추정되는 병원의 악명 높은 평판을 언급했습니다. 3년 전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공유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 작가 파블로 로아스가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파블로가 강력한 정부 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도착은 수많은 경비원과 함께 리무진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의 호기심과 추측, 마어리는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파블로 라스의 배경에 대한 계시는 병원의 역사에 새로운 차원의 신비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워드가 마어린에게 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파블로라는 이름의 112호 작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성이 다르고 그는 훨씬 더 어리다. 마어리는 정치인의 친척과 거래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가의 기록을 확인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에 대한 적정평가 마어리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가 정규의사였을 때 우리 주치의가 그의 주치의였다가 2년 후 갑자기 주치의로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치의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을 비밀로 유지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말린 아예 그는 환자와 대화하는 동안 잠을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르헤가 대답한 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진짜 정신과적 사례를 식별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사너터스 마어린이 문의한 후 치료할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그의 독특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일 노인 남성이 올 예정입니다. 그의 아이들이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70대입니다. 호어헤이가 공유했습니다. 성공적인 지질학자이자 수도에 있는 대학의 학과를 이끄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낙담스럽습니다. 비록 그가 향상되더라도 그들이 그를 다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어린이 호어헤이의 의도에 놀라서 묻는 것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일단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나는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머물 계획은 없습니다. 호어헤이는 자신있게 단언했습니다. 더 큰 기회가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마어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과 일하는데 익숙해져서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즐거운 동료입니다. 호어헤이는 낄낄 웃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병원 내에서 그들의 미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렴풋이 드러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호르헤 당신은 운명이군요. 성공 실패는 당신의 카드에 없습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대학원 프로그램 나 자신 마어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한 달만 더 있을 거예요. 상사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그 노인의 치료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안타깝기 때문에 내일 입원하세요. 말리는 호르헤의 요청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환자에 대한 그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떠난 후에 그를 치료할 사람이 누구인지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메이니액으로 알려진 주치의나 아어토로가 그에게 많은 희망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잠재적인 결과는 그녀가 마어린에게 사려 깊게 대답한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호어헤이의 요청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추론은 환자가 마어린의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학적인 아르투로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호어헤이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연구기관의 자리를 잡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팀의 일원이 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당신의 지능과 노고는 인정받을 만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당신의 노력이 승리했습니다. 내 서클에서 눈에 띄지 마십시오. 마어리는 호어헤이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고 부분적으로는 병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마어린이 집에서 쉬는 동안 아어토로와의 야간 근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노인이 예정에 없던 초과 근무로 호어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 의사는 호어헤이의 결정을 승인했고 호어헤이의 마어린에 대한 칭찬에 영향을 받은 환자의 자녀는 금전적 보상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 아마도 호르헤의 설득력 있는 말은 환자, 아이들의 가려진 형태의 강탈로 오해되었거나 아마도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감의 깜박임에도 불구하고 말린에게 보상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인간 영혼에서 지우기 어려운 인류의 흔적을 암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합의에 만족하는 것 같았고 마어리는 거래의 금전적 측면에 대한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호어헤이가 병원에서 마지막 달에 거부할 경우 환자 자녀가 약속된 치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은 호르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선의의 행동을 하기 위해 기차역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군인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군인에게 군대 복무 무능력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의료 EX 검사 일주일 전에 호르헤의 의도가 바뀌었습니다. 군인 사건은 에리커 더 세리초에게 넘겨졌고 그는 H의 계획과는 반대로 그 군인을 군부대로 다시 통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인은 복귀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병동 내 다른 환자들이 복용한 항응고제, 진정제 등 혼합약물을 섭취해 위험한 상황에 빠졌으나 의료진이 위세척과 모르핀 주사로 군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신속히 군복귀됐다. 시련으로 인해 방해받은 말을 하기 위해 호어헤이는 에리커와의 분쟁 중에 계획보다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어리는 파트너 없이 노인 환자에게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어리는 서지오를 돌보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노인 세르지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찰나의 명료한 순간에 말린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미지의 풍경을 횡단하며 다양한 동식물군을 만나고 환상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적인 청취자 말리는 세르지오가 의심에도 불구하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야기에 장식되거나 허구화된 부분 서지오는 미얀마라고도 알려진 버마 탐험을 회상하면서 1974년에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70년대 국제여행이 세 가지 지질학적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먼 꿈이었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2명의 정부 요원이 비밀리에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어 서지오 마어린이 미얀마나 태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지오는 아니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행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어린은 아라고 대답했습니다. 1970년대의 해외여행은 2명의 정부 관리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사치였습니다. 세르지오는 버마에 대한 그의 회상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정부와 공산주의 반대파 사이의 갈등으로 격화된 남북전쟁은 반군과 다양한 세력의 추가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수민족이 프레이의 가담 국가는 분쟁으로 분열되어 원정의 위험한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세르지오는 여행 중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진영 모두 중립개체로 취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질학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이러한 확신은 다음과 같은 전술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초점을 유지하십시오. 서지오는 정부뿐만 아니라 밀수 활동에 연루된 범죄 조직이 탐내는 옥과 루비 자원을 탐사하는 것이 임무의 주요 목표라고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횡단한 지역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노는 종종 아편 농장으로 가려졌습니다. 세리오는 계속되는 비와 숨막힐 듯한 더위 속에서 이 지역의 복잡한 풍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광범위한 이익 추구를 펼쳤습니다. 우리 원정대는 고향의 영하의 기온에서 혹한의 기온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남동부 정글에 지정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30도씨의 뜨거운 온도에서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지오는 수정 퇴적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틀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 후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조건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기후가 기후에 미친 물리적 피해를 인식하여 캠프를 더 남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팀나는 서지오가 자신의 고독한 여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위치를 정찰하기 위해 혼자 모험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여 저녁에 캠프로 돌아가는 줄 지역에서 잠재적인 퇴적물의 징후를 발견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나는 카오스 텐트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폭발에 맞은 것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압된 불에서 흩어진 석탄과 패닉을 유발한 후퇴를 암시하는 버려진 포탄 탄피 퇴각 서지오는 자신의 스토리텔링에서 눈에 띄는 상황의 강도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가정한 것은 지역 반군이 저를 포획하거나 강제로 납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도망쳐야 했지만 잔해 속에서 동료 지질학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중요한 지도나 문서도 없었습니다. 서지오는 손상된 장비와 제한된 보급품으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나에게는 나침반, 손으로 그린 지도와 캔 한 개만 있었습니다. 칠면조는 밤의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나는 결코 도착하지 않는 구조를 봉건적 희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서지오는 궁극적으로 누구도 돌아올 기미가 없는 불확실성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침반과 기본 지도에 의존하여 북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지의 지형을 지나 세르지오는 마를린을 범하 황야의 생존과 고립에 대한 참혹한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근 마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아편 농장에 부딪힐까 봐 조심하면서
나는 끊임없는 비에 안심하고 강둑에 도착한 후 트레킹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멈췄지만 무자비한 모기들이 무자비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휴식 시간도 짧았습니다. 서지오는 하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캠프에서 탈출한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부족하여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 간과되었던 기술이 이제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르지오는 다리도 문명의 흔적도 없이 후회가 물씬 풍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강 가장자리를 따라 동쪽으로 여행했습니다. 황혼이 다가올 때 강이 좁아지면서 황량한 풍경 가운데 외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횡단이 불가피해졌다. 서지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설명했습니다. 옷을 벗고 소지품을 확보했습니다. 나는 차갑고 탁한 물 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물살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력한 흐름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류로 운반된 서지오는 임박한 급류와 바위 같은 지형으로 인해 모퉁이에 갇힌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헤엄치려고 노력했지만 바위와 충돌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지오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기억이 공허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혼란이 나를 삼켰습니다. 겸손한 오두막, 불로 근처에서 따뜻하게 감싸준 머리 붕대, 밤이 그 장소를 고독하게 감쌌다. 내 소지품과 물 한 잔 나의 유일한 동료 세르지오는 내가 몸을 흔들면서 깨어날 때의 혼란스러운 순간을 회상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고요히 앉아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르지오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 기억으로 인해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사였습니다. 누나는 그녀의 이름이었고 그녀 앞에서 나는 결혼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레이스 서지오는 자신이 22세라고 주장하는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울함을 암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2살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외모는 섬세하고 천상의 영어에 유창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언어 능력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특정 중요한 사업에 자주 결석한 그녀의 아버지는 세르지오가 이야기를 공유하고 에드거 앨런 포의 영어 작품에 대한 그녀의 매력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초기 대화를 계속 회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내 감정을 고백하고 싶은 만큼 설명할 수 없는 매력. 세르지오는 범하 황해 한가운데서 그 기묘한 만남의 기억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그의 눈을 감았다. 그 한적한 피난처 누나에 대한 진실이 펼쳐졌습니다. 세르지오는 자신의 감정의 복잡성과 궁극적인 계시에 대해 반성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회의론이 내 이야기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한다면 이해합니다. 마를렌 세르지오는 자신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신을 인정하면서 말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세부 사항은 진짜라고 믿습니다. 허구의 단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말린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지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나를 사로잡으세요. 서지오가 개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매혹적인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대버마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숨어있던 진짜 공주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사냥하면서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그들의 머리에 현상금이 주어져 그들의 신분을 숨기고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진실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세르지오는 그들의 의도가 조상의 귀중품인 오래된 문서 사진과 1kg이 넘는 물건을 밀반입하려는 특별한 상황의 무게를 계속해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귀중한 보석 왕족이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정교함. 나는 그들의 보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세르지오는 그의 말에 경이로움의 힌트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는 그녀를 강조하는 보석으로 치장한 눈부신 옷차림으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신뢰를 배반하거나 그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세르지오는 그동안 겪었던 감정을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내 소지품과 소박한 선물이 담긴 여행 가방 2개를 건네줬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였습니다. 우리 원정대의 귀중한 가보와 샘플을 운반하는 이 2번째 사건에는 보물을 보호하는 비밀 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르지오는 그에게 맡겨진 비밀, 임무의 무게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밀한 길을 통해 가장 가까운 안전한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조국의 대사관으로 향하기 위해 혼자 여행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서지오는 수용소를 둘러싼 미스테리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의 팀의 운명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특별한 경험을 대사관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지오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무관심 또는 아마도 신중한 준비가 그에게 외교 우편물과 함께 조용히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관심이 부족했거나 조율된 재량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행 가방을 그의 고향 도시로 원활하게 배달했습니다. 항목은 많은 조사 없이 도착하여 서지오가 반영하여 안전하게 항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서지오는 나에게 그녀 같은 누나가 있었다면 나는 그녀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를 작곡했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회상은 동료 환자 존 레넌의 관심을 끌었고 누나의 친절함과 흥미로운 존재를 인정한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랑스러운 존 레니는 이렇게 유혹적인 여인의 세레나데를 상상하며 중얼거렸다. 마를렌 나는 지쳤다. 세르지오는 그 기억을 생각하면 피곤함이 뚜렷이 고백한다. 40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하다. 마를렌의 세심한 존재에 감사를 표한다. 그는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암시했지만 그녀의 가능한 약속과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연기했습니다. 자기야 마어린이 휴식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동의했다고 또 논의하자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서지오, 우리는 다른 날의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잘 자요.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세르지오는 범아 공주에 대한 기억과 다른 기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때 생생한 이야기는 때때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기억조차 잃어버리면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이러한 실수가 그녀의 교대 근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의료검사를 통해 그의 질병이 원인이 된 진행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적절한 약물 섭취를 방해하는 신부전으로 인해 정신과 병동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여자 병동에 배정되었던 아르투로, 아어토로는 지속적인 개조로 인해 결국 재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여자 병동의 여성들이 식사를 하는 목욕일 동안 서지오의 구역에 특이하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샤워를 위한 남자 구역의 태도는 그의 의심스러운 임무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샤워하는 동안 여성들에게 질서와 도움을 보장하는 자비로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이 어떤 불화 없이 자신의 차례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거의 안내했습니다. 요청 시 도움을 제공하고 절차에 대해 호기심 많은 주의를 유지함. 이러한 환경에서 조웨이 아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어 표시되지 않은 날에 이러한 특정 업무에 참여하게 된 진정한 목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에로의 명백한 행동으로 관장기가 그의 주머니에 불길하게 매달려 있지 않았을 때 병동은 평화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존조차도 에로의 기지를 염두에 두고 그의 일화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어리는 환자에 대한 에로의 비열한 행동을 주치의의 관심에 계속 제기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동료애를 키우는 것에 대한 무시적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들리는 제안은 마어린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가해자와 맞설 기회를 거의 갈갈이 찢고 보복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 몇 번의 논의 끝에 애를 놀라게 한 후 그의 태도를 약간 수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로의 외면적인 허세와 그의 근본적인 비겁한 인내심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목격한 마를린을 당황하게 한 변화. 두 사람은 이것을 조화롭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폭정에 대한 저항이 어느 운명적인 밤에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끔찍한 행동을 하는 동안 유로를 적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발라는 에로가 그들의 와드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격동적인 사건 속에서 서지오는 비록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려는 누너 마어린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생략된 잘린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원정대라는 제목의 정글 모티브로 장식된 300페이지 분량의 기록되지 않은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르지오의 이야기는 이 몸짓에 흥분된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세르지오는 열심히 회고록을 작성하여 옆방의 예술가를 초대하여 매혹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장식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은 약 2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마어린의 진정한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실패했습니다. 서지오는 끝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다짐했고 심지어 책을 그녀에게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서지오의 건강은 반복되는 야행성 증상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자신의 덧없는 시간을 깨닫는 마음의 에피소드 마어린은 그의 하루의 시간 동안 서지오의 조용한 묵상 중에 임박한 상실을 감지했습니다. 마어린은 잠이 들 때까지 그의 연약한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아침, 눈이 녹으면서 작년의 빛바랜 풀이 솟아오르는 가운데 최근에 공격적인 환자 워드에서 예전 방으로 돌아온 말린을 온화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난 사람이 노란색 램프의 은은한 빛 아래서 졸고 있는 말린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그는 그녀가 방의 침묵을 깨기 전에 책을 놓았습니다. 방의 침묵을 깨기 전에 방금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끝까지 읽으시면 저와 어쩌면 당신에게도 중요한 통찰력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지오는 잘 지내세요? 필링 마어린이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요. 마어린 덕분에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서지오는 마어린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손짓했습니다. 집에서 다 읽고 나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어린은 책을 깊이 파고들어 처음 100페이지의 이야기를 흡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지만 특히 노인이 묘사한 동물의 수수께끼 같은 그림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야생숲과 모닥불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풍경. 마어린은 서지오가 젊은 인물로 묘사된 것을 쉽게 인식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괴상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틀림없는 모습. 마어린은 다음 근무 시간에 예술가와 서지오 모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려고 계획했지만 직장에서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서지오가 그날 오후 4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그를 방문하지 않았던 세르지오의 소원한 아이들은 다음날 그의 시신을 수취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말리는 그들이 최근 특정 서류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행방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면서 그와 논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르지오는 그들의 꾸짖음에도 침묵을 지켰고 그의 아이들은 아무런 해결도 없이 떠났지만 계속해서 마어린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후 모든 페니를 돌려주려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지의 친척들이 장례식을 위해 그의 시신을 그들의 도시로 가져갔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녀는 정신의학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의 가족의 일원이 될 뻔한 사람에게 책 전체를 바친 남자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느끼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어린은 휴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르지오의 장례식이 치러진 도시로 가는 기차표와 2월 25일 자정의 기차에 탔다. 그날은 눈부시게 따뜻한 태양 아래 펼쳐졌다. 강렬한 광선이 도로를 덮고 있던 눈을 녹이고 미풍이 흙을 말려 마를 내내 날카로운 발 뒤꿈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옷장 선택은 이 행사에 대한 날씨나 기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활기찬 세르지오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는 암울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노인을 황량한 병원에 몇 년 더 가두어두는 잔인함을 생각했습니다. 매혹적인 이야기로 그녀와 그의 불행한 동료들 모두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실제 생활이 아니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라져가는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이해였습니다. 매주 지나가는 그림자 서지오는 마어린이 필요한 결론을 도출한 후 의식적으로 삶을 떠나기로 한 이러한 선택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이나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묘지 문에 들어서자 천국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즐거운 목소리와 웃음을 느끼는 것을 거의 느꼈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남자들에 둘러싸인 불의 따뜻함을 상상했습니다. 서지오는 동쪽을 가리키며 수염 기른 남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달려오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누나 공주라고 인식한 곳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고 40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관이 이미 내려가고 있던 작별식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어리는 살아있는 서지오를 기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지오의 아들, 딸과 다른 남자는 멀리서 등을 돌린 채 다른 7명의 참석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얼굴 고인보다 약간 어린 노인,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술가 세르지오의 책에 완벽하게 묘사된 그들의 얼굴 말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녀를 관찰하는 남자 중 한 사람은 그녀의 똑같이 놀란 그의 동반자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어린의 존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지오가 그의 아이들 외에 병원에서 방문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최전선에 있던 세 사람은 관에 흙을 던져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서지오의 아이들 옆에 서서 잠시 돌아섰습니다. 오늘 마를린을 향한 그의 얼굴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모두가 마치 그녀가 과거 유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처럼 이상하게 친숙해 보였다. 그 남자의 얼굴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라파엘 말린과 묘하게 닮았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그녀는 관 뚜껑에 흙을 던진 다음 이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인정했던 노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그녀가 묻는 것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말린이 녹는 눈 위로 미끄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천국이 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그녀가 있던 묘지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추모 만찬에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녀가 그곳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르지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젖은 눈 위에 진흙 묻은 신발을 닦으며 천천히 차로 향하고 있을 때 그녀는 라파엘을 닮은 남자가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대문에서도 묘한 닮음과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 라파이엘.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청년은 티를 돌리지 않고 그의 속도를 빠르게 했다. 마어리는 너무 서둘러 따라잡았고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자신있게 반복했다. 라파이엘, 라파이엘. 마어린이 소리쳤고 그 남자는 돌아서서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라파이엘 마어린이었습니다. 그는 멈췄다고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놀란 것보다 더 혼란스럽고 심지어 약간 불쾌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지오 마어리는 우리가 바오브러와 친구인지 물었고 올도 라파이엘은 담배를 꺼내고 불을 붙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지오는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언제부터 주치의가 환자의 장례식에 참석합니까? 마어리는 자신이 특별한 환자라고 물었습니다. 나 당신은 항상 매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라파이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새로운 소울메이트 말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라파엘이 당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와 다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말린은 그녀가 나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10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라파엘이 제가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미안,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왜 내 알바 아니잖아. 기념 만찬에 가지 않았어. 말린이 대화 방향을 바꿨어. 난 그런 행사를 좋아해서. 라파엘이 인정한 묘지에 가도록 간신히 설득했어. 그렇다면 세르지오가 당신에게 왜 그토록 특별한 환자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험에 대해 조작된 이야기를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말린은 그가 단지 친절한 사람일 뿐이라고 물었습니다. 라파엘은 대답했고 당신이 말하는 그의 조작된 이야기는 모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쁜 사이코 라파엘은 라일리에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세르지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마를린은 이별에 대한 안도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오싹한 차가움이 그녀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신속하게 끝내고 아파트 열쇠를 요구하고 그 독성의 작별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지만 그녀는 자신과 말린이 시작한 노인에 대한 기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르지오는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위대한 작가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책을 나에게 바쳤습니다. 라파엘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지 병원에 있을 때 추억을 일기로 쓰고 있었는데 옆방에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나한테 책 한 권을 줬는데 사이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말린이 그 책에 있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라파엘은 담배에 불을 더 붙이라고 물었습니다.
다양한 것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산 풍경 여행지도 사람들 동물 그 책을 빌릴 수 있나요? 나는 그것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말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이코가 아닙니다. 라파엘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어쨌든 농담이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일이 있어서 어디든 태워줄 수 있나요? 아니, 고마워요. 안녕. 마를린이 대답했어요. 아, 그리고 열쇠를 돌려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래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오래전에 임대 아파트에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된다면 자물쇠를 바꾸세요. 라파이엘은 헤어지기 전에 말했다. 그는 뮤지문에서 왼쪽으로 돌아 자신의 새 검은색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리너는 마어린이 기차역으로 곧장 향하는 동안 마어린이 역으로 가는 동안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그녀는 그에게 책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했나요? 왜 그녀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정당화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라파이엘은 지금 웃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 여자친구에게 값비싼 차를 사줬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라파엘이 아마도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열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예요. 진짜 바보입니다. 그녀는 라파엘이 고의로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방문할 핑계가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질투했지만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라파이엘은 그녀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대학원 프로그램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낙담한 기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라파엘이 전에 무덤 근처에 서 있었을 때 그녀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지치고 낙담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마어리는 또 다른 불쾌한 놀라움을 접했습니다. 아파트 문은 처음에는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엉망진창 의자가 뒤집힌 서랍이 뽑혀 있고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들조차 그녀가 서류와 저축을 보관한 곳으로 달려가려고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어리는 다른 곳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방해받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마어리는 혼란 속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더 인트루더즈의 의도,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약탈했지만 동기는 모호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보석도 소유한 적이 없었으며 도둑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질문을 촉발했습니다. 분노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말리는 강도의 행동에서 논리를 분별하기를 바라며 혼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금 이체에도 불구하고 은행카드를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지오와 그의 자녀들이 보낸 송금액에서 그녀가 축적한 돈을 먹었습니다. 도어 잠금 장치를 조사한 마어리는 강제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열쇠로 잠금을 해제한 듯 당황한 그녀는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낯설고 특히 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도둑들이 부엌에서 차를 많이 약탈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마어리는 끓인 물을 위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위로를 구하는 커피 편안함을 간절히 바라는 폭력에 압도되어 앉아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담배를 피운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핸드백에 손을 넣어 정신병원 동료에게 주려고 잊혀진 담배 한 갑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19세에 잠자던 습관이 다시 불타올랐고 갑자기 담배를 들이마시면 기침이 나고 마를리는 이전에 좋아했던 맛에 비해 그 맛이 역겨워서 수돗물에 담갔다가 눈이 아플 때까지 흐느끼며 버렸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동안 혼란스러운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녀는 눈에 띄는 광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의 순간을 장식한 빨간 레이스 빅토리아 S 시크릿 속옷은 도둑의 괴상함 라파엘과의 기념일 동안 단 한 번만 입었습니다. 선택은 마어린을 밝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란제리를 찾으며 약간 아이러니한 웃음을 지으며 같은 세트의 빨간 실크 가운이 그대로 놓여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옷이 없다는 사실이 혼란 속에서 그녀를 즐겁게 했지만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이 수수께끼의 사건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고양시켰습니다.
그녀의 책은 선반에 다시 놓여져 있었고 그녀의 관심은 수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세르지오의 마지막 탐험 일지에 쏠렸습니다. 말리는 책을 정독하던 중 떨어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에이전트가 금이 가고 누렇게 변한 이미지 마어리는 익숙하지 않은 옷차림을 입고 훨씬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시아계 조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에 있는 게시는 그녀가 찾고 있던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한 책에서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장 서지오는 그 소녀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누너와 그녀의 아버지가 곧 나타나기를 한 달 넘게 기다렸지만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일과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별에도 불구하고 원정대원 실종 소식이 없다. 누나의 모습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 아내는 뭔가 미스라고 느끼고 내가 사랑해서 빠진 것인지 아기를 품은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한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나를 사랑했다. 몇 달 후 아내와 아들이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지만 그녀의 안전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날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버마의 최근 사건에 대한 뉴스를 기대하면서 신문을 켰습니다. 어느 날 특정 기사가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버마 귀족 가문의 아버지와 딸이 적군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포상금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졌다. 뉴스에서 그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는 아내에게 출장을 알리기 위해 가방을 꾸렸고 우리의 오래된 여름 별장에서 나의 비극적인 운명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보냈다는 것은 분명했다. 사랑하는 공주님이 고통스러운 추후를 맞이했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누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가족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 믿음을 붙잡은 이유는 미약했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은밀한 칸막이에서 보석을 꺼내는 불꽃은 집에서 서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내 집에서 이러한 보물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보석을 내 손에 안고 공주와 그녀의 영묘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열대의 노을 아래에서 춤을 춰요. 나는 내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보석은 다시는 내 여행 가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숲속에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장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간청한 대로 V가 내 책 전체를 정독했다면 그 내용의 열쇠는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책의 정확한 좌표를 가리키는 지도를 그리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병원의 예술가도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시크리트 생추에리 당신은 내가 정점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내 정신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신이 책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은 내 공주 누나의 사진이라는 것을 당신의 직관에 맡깁니다. 나는 최초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순수한 놀라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 대한 나의 애착은 쌍둥이 자매와 비슷합니다. 병원에서 당신을 본 순간 망각 직전의 부활 기억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고 소중한 순간이 고맙게도 의식으로 넘쳐났습니다. 당신 부인은 오늘날 매우 희귀한 놀라운 성격을 지닌 개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절함과 아름다움의 융합이 당신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내 정신착란 생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보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내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내 아이들에 대해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 아이들은 평판이 좋지 않은 개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소유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비록 내 불쌍한 아내가 그런 감정 때문에 나를 사후 세계에서 비난할지라도 나는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은 차 팔찌인지 반지인지 당신이 그 깊이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내 사랑이 나와 함께 저승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이 보석은 이 보물을 지구에 남겨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로운 개인에게만 맡겨주세요. 내 사랑하는 믿음은 오직 당신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내 여름 별장에서 지도에서 그 지점을 찾으면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11시에 일어나세요. 나는 당신의 기민함을 믿습니다. 보물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오래된 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당신은 쉽게 나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잃기 전에 확인했으므로 두껍고 날카로운 가지가 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세요, 마를렌. 그리고 이 일을 바친 노인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누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예약해두세요. 마를렌은 이틀 동안 울면서 감정을 추스르며 세르지오의 회고록에 빠져들었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문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육는 돌아오는 동안 이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삽과 나침반을 구입하는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삽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컨트리 하우스를 방문하여 서지오의 책마을인 클레드에 언급된 마을로 기차를 탔습니다. 고무 장화를 신었고 파란색 비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거의 똑같았다. 봄은 그해 초에 찾아왔다. 드문드문 구름 사이로 간헐적으로 내다보는 태양, 종종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긴 코의 공류가 농악자로 가장하여 들판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부지런한 발굴 작업을 통해 마지막 불핀치와 파랑새는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름 내내 숲으로 돌아오면서 활기 넘치는 겨울 깃털이 시들고 나뭇잎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스락거리는 진흙 위를 밟고 있는 무성한 녹지 마를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풍경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눈이 녹아 슉슉 소리를 내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근의 낙담스러운 사건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도둑이 세르지오의 책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그녀에게 떠올랐습니다. 안경을 낀 벽돌공이 그녀의 낡은 블록을 조사했는데 도둑이 자물쇠를 땄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물쇠 제조공이 물었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이거나 열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물쇠 제조공은 라파이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마어리는 묘지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그녀의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라파엘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르지오는 아이들이 보물의 존재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는 그들이 라파엘에게 비밀로 한 지도를 찾고 있던 중 어떤 서류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체간이 그건 불가능해. 그가 기차로 여행하는 것보다 자동차로 그녀의 도시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터무니없고 기괴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집에 그 특별한 책을 두고 이런 생각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어린이 기차역에서 서지오 S 서머 하우스까지 트러버스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근처의 집들은 대부분 황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지붕, 부서진 창문, 이 황량한 가운데 기울어진 울타리에서 분명합니다. 서지오의 집은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마어린이 나침반을 되찾았습니다. 지도를 참조하면서 그녀는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숲 방향을 가리키며 땅을 밟았습니다.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걷는 것이 더 부드러워졌고 숲속으로 200m 더 깊이 들어가 마침내 원하는 위치가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어리는 낮은 관목숲에 가려진 작은 공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물방울로 장식된 반짝이는 작은 풀잎이 멀지 않은 튼튼한 참나무 밑둥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늘 근처에 자리 잡은 그녀의 주위를 손짓했습니다. 책에 나온 예술가의 묘사는 그 성냥이 그녀가 그 근처에서 파야 했던 독특한 유목 조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린의 감각은 기이한 느낌으로 따끔거렸습니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피벗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원을 찾는 침묵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결의로 배낭을 벗고 접는 삽을 펼치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토양이 그녀의 삽 아래 거의 1m 아래에 작은 저항을 주었을 때 기대감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그녀의 손으로 더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세르지오의 유언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천과 플라스틱 포장으로 쌓여진 나무 상자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용물을 공개했을 때 눈부신 다이아몬드에서 굴절된 햇빛의 프리즘이 그녀의 팔찌, 반지, 목걸이를 순간적으로 눈멀게 했습니다. 귀고리와 금사슬은 각 작품에 담긴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를 포괄하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확장된 가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마어리는 서지오가 그녀에게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물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즉시 귀중한 갑오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구덩이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버막 어딘가의 정당한 상속자들에게 목소리가 갑자기 그녀 오물 위의 공기를 꿰뚫었습니다. 저기 우리 공주님이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라파엘을 알아보고 한동안 놀란 말린의 시선이 위쪽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파트에 침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라파엘은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 상자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난 조용히 나갈 거야. 지옥으로 가. 이 악당 마를린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 반박하며 반박했다. 그녀의 생각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다음 행동에 대한 전략을 짰다. 공포가 엄습하자 라파엘의 미소가 넓어졌다. 아를린, 나는 셋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 손에 총이 있다고 비웃었어. 자기야, 내가 널 여기에 묻어두면 아무도 널 찾을 수 없을 거야. 그의 친구도 없고 오늘 아침 새벽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지. 티바보야, 내가 방아쇠를 당길 거야. 내 마른 눈물이 아어린의 얼굴에 흘러내렸다는 뜻이야.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이 세르지오의 모든 기쁨과 감정이 여기에 마를린과 함께 총구에 묻히는 것처럼 끝날 것인가? 그녀는 갇혀있다고 느꼈던 이 뻔뻔한 악당의 시선 아래에 있지만 그가 그녀를 살려준다면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세르지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그의 주치의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심지어 그녀를 기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미치광이 가족은 부당 이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며 보석과 역사적 문서를 팔았을 것입니다. 그 후 그것은 부당하고 역겹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얼룩졌습니다. 젖은 장갑에서 진흙이 뺨을 가로질러 흘러내렸습니다. 아를린은 한 손으로 유목 조각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유목에 대한 세르지오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상자를 라파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르지오의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을 떠올리며 더 세게 눌렀습니다. 나무는 지렛대처럼 아래로 90도 움직이고 개울은 멈추고 지난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순간 위로 떠올랐다. 라파엘은 격렬하게 발사되는 두꺼운 밧줄 그물에 걸려 올무에 걸려 아를린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총격을 받았다. 상자 그녀는 유목줄기를 방패로 사마구멍에 웅크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은신처에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라파엘은 떨리는 무릎에